어린 강아지를 분양받아 오셨나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초반에 바른 방법으로 강아지들을 대할 수 있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부에서는 어린 강아지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주로 알아보았는데요. 2부에서는 강아지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람직한 행동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샵에서 강아지를 분양하면서 알려주는 사료양은 정상적인 양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분양샵에서는 소형견 강아지에게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한 숟갈씩만 주라고 하죠. 하지만 이는 정상적인 양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양입니다. 어떤 샵은 어른 밥 숟가락도 아니고 베스킨라빈스 플라스틱 숟가락 그걸로 한 숟갈씩 주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사료를 알갱이로 세서 아침 저녁으로 20알씩만 주라고 하는 샵도 있습니다. 무게로 치면 채 2g도 되지 않는 양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라면의 건더기 스프가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아직도 이런 곳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언제까지나 분양샵만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구입한 사료를 보시면 우리 강아지에게 얼만큼 양을 줘야 되는지 다 엄연히 다 적혀 있거든요. 어린 개에게 밥을 적게 주는 데에는 물론 몰라서 분양샵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주시는 분들이 대다수이지만 일부 개를 작게 키우고 싶은 마음에 그런 심리에 적게 주는 분도 사실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작은 개를 키우고 싶어 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유전자에서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는 개를 내가 밥 양을 조절해서 작게 크게 해야겠다 라고 하는 건 잘못이죠. 그냥 잘못도 아니고 인간이 개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잘못 중에 제일 나쁜 짓이에요. 가장 큰 잘못입니다. 여러분 개에게 밥을 적게 주지 마세요. 밥을 충분히 자주 주세요. 먹어야 하는 양만큼 충분히. 아침 저녁으로 한 숟갈씩만 주지 마세요. 그렇게 먹어도 되는 개는 세상에 한 마리도 없습니다. 타고난 크기와 상관없이 내가 밥 양을 조절해서 개를 작게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를 키우지 않는 게 맞아요. 그리고 분양샵 분들이 이 영상을 얼마나 보고 계실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이걸 보고 계신다면 잘 모르시는 초보 견주님들한테 바른 사료양을 알려주세요. 그럼 얼마큼을 먹여야 적정한 사료양이냐? 물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가이드는 사료 포장지 혹은 홈페이지를 꼭 참조하세요. 어린 강아지를 분양받아온 뒤에 인터넷 강아지 커뮤니티에 우리 강아지 다리가 이상해요. 강아지가 설사를 해요. 귀 모양이 이상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상 인터넷 강아지 커뮤니티에는 수의사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런 질문에 대답할 수 없고 함부로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서도 안 돼요. 강아지가 번식장에서 왔든 브리더에게서 왔든 어디서 왔든 하루빨리 수의사에게 보이고 간단히 건강 상태를 먼저 살핀 다음에 앞으로의 접종 계획을 잡아주세요. 지금부터 몇 년 동안 앞으로 우리 강아지 평생 건강을 돌봐줄 훌륭한 좋은 수의사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분양샵에서 약간의 비용을 받고 강아지 접종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타인이 개에게 접종해주는 것 자체가 무자격 의료행위라는 점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의사를 만나 상담하면 아마도 그 수의사분께서는 접종이 끝날 때까지 강아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여러가지 각종 질병 감염의 위험 때문이죠. 하지만 너무 늦은 시기까지 강아지를 집안에만 두면 앞으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소중한 사회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몇 년 전과는 달리 지금은 사실 견주님들 대부분의 견주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초반 태어나서 일정 기간의 그 민감 사회화 기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굳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반복해서 잔소리를 드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 민감 사회화 기간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이 시기에 강아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산책도 하고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람도 만나고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등의 인간 사회에 있는 그런 사물에도 익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사회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접종을 통해 질병으로부터 우리 강아지의 건강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질병 감염은 확률이고 사회화 부족은 거의 확실하게 되거든요. 일단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고 나면 강아지는 슬슬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탐험하고 또 입을 쓰기 시작합니다. 전선이나 리모컨을 물어뜯기도 하고 사람을 따라다니며 발뒤꿈치를 물기도 하죠. 물론 이러한 행동을 방치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못하게 해야 해요. 하지만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못하게 하는 것과 함께 자연스럽게 강아지가 입을 쓰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풀어줘야죠. 여러 종류의 놀이가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중에서 터그놀이를 가장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터그는 놀이인 동시에 굉장히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런데 터그를 하면 강아지가 난폭해지니까 하지 말라는 식의 오해도 있는 게 사실이죠. 터그놀이에 대해서는 제가 만들어둔 영상을 링크해두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참고해보세요. 위에도 링크해두고 밑에 영상 설명에도 제가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누구나 강아지를 데려오며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대소변 정도는 당연히 잘 가렸으면 좋겠고, 앉아, 엎드려, 기다려, 손, 돌아 정도는 누구나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유행하는 귀여운 개인기도 가르치고 싶고, 산책할 때는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 입에 뭘 넣었다면 뱉어 하면 뱉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아파트니까 짖을 때 조용, 안 돼, 하지마 하면은 바로 멈췄으면 좋겠죠. 개니까 입을 쓰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나를 깨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니 외로운 건 알겠지만 분리불안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산책할 때도 옆에서 보폭을 맞춰서 걸었으면 좋겠고, 다른 강아지를 만나면 편안하게 인사하고 집 편안하게 놀고 고상하게 헤어졌으면 좋겠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데려온 강아지는 정말 천지분간도 못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강아지예요. 그런 개에게 우리가 거는 기대치는 언제나 너무 높고 바라는 것도 항상 많죠. 반대로 우리는 우리 개가 원하는 바를 잘 알지 못해요. 심지어는 밥 양과 같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마땅한 것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죠. 어린 강아지는 대소변을 못 가리는 게 당연하고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항상 우리가 데려온 강아지는 정말 어린 강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강아지가 할 수 있는 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 주세요. 맨날 뭘 못하게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를 차근차근 하나씩 가르쳐주고 칭찬과 보상으로 이끌어야 강아지도 따라올 수 있게 되죠. 우리 개는 입대한 게 아니라 입양된 것이라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린 강아지를 데려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총 2부로 구성된 이 시리즈가 이제 막 강아지를 데려온 초보 견주님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 푸드랠리 블로그의 임태현이었습니다.